예,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예, 오늘 좀 빨리 방송을 켰습니다. 와이프가 요즘에 제가 너무 안 움직인다고, 오늘 좀 급하게, 일정을 좀 잡아놔서, 예, 방송 끝내고 후다닥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뭐야, 텃밭, 그 뭐죠? 텃밭 키우는 거. 주말 농장, 예, 주말 농장. 그거, 금방 어디에서 하는데, 그거 좀 신청해서, 텃밭 좀 키우자 해가지고 그거 신청하러 무슨 계획서도 써야 되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6개월에 9만 원인데 뭐 계획서 쓰고 해가지고 텃밭 좀 키워보려고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예. 오늘 뭐 매매는 잘들 하셨나요? 오늘 시장 보고 종목들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너무 아침 일찍이라서 다른 분들 결과를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어제 미증시가 굉장히 큰 상승을 했어요. 어제 나스닥이 3.6%, 고점이 4.3%까지 올랐죠. 예, 그래도 아직 뭐 기준선에는 워낙 많이 내렸다는 거죠. 예, 워낙 많이 내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 급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 기준선에 못 미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아침에 좀 훈풍이 좀 작용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지금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잘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볼 거는 지금 이 기준선 구간, 요 윗 구간에 있다가 기준선 구간 여기서부터 거의 빠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빠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반등이 정상이라고 한다면은 절반 수준이라 하면 거의 기준봉이죠. 기준봉이 아니고 기준선 구간이죠. 기준선 구간까지 930포인트 윗구간으로 올라가야지 반등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건 반등의 성공이 아니에요. 반등의 성공이 아니고 일단 기술적인 반등 나와줬다. 거기다가 미증시 급등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상승을 해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전히 기준선 밑구간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밑구간이에요. 코스피가 안 집혀. 코스피도 여전히 기준선 밑구간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약한 시장의 흐름이고 이게 뭐 3% 정도 올라가도 아마 기준선에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도 다 돌려내지 못했다. 반등이 정상적으로 나와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폭의 절반 수준 이상은 올라가줘야 된다로 보시면 되고 오늘 원익큐브 한 종목 매매를 했습니다. 원익큐브 한 종목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 굉장히 좋게 봤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시 이게 빠져나올지 아니면 다시 들어올릴지는 결국은 매물이 소화가 안 돼서 못 올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약해서 못 올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 굉장히 좋게 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 이상 출발할 걸로 봤던 놈인데 생각보다 시가가 너무 낮게 출발해서 13% 바로 시가 베팅 들어갔어요. 바로 시가 베팅 들어갔는데 좀 꽤 눌려주다가 쭉 올려주면서 요 윗구간에서 전량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어제 이 구간에서도 단타를 좀 쳤었는데 나중에 빠져나오고 나서 요 구간에서 상한가 직전에 빠져나왔거든요. 상한가 직전에 빠져나오고 나서 재료를 찾아보니까 이거 어이씨 괜히 팔았다. 이거는 며칠 더 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매우 아쉬웠는데 생각보다 약합니다. 생각보다 약해요. 내용은 이거죠. 이거 어제 오후에 이 공시가 떴는데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가 떴는데 여기에 김영대 신규 감사 선임하는 이 김영대라는 사람이 검사장 출신이죠. 검사장 윤석열 라인이에요. 제가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윤석열과 좀 친분이 있고 윤석열 라인 그러면은 그 전에 뭐 파평윤 씨라든가 아니면은 그 윤석열이랑 같은 대학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친분 있는지도 모르죠. 서울대학교 해봤자 거기서 사실상 친분 가진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같은 동문이라는 이유로 엮인 대부분인데 이거는 실제로 실친이니까 한 학번 선배더라고요. 한 학번 선배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엮이면서 거기다가 테마로 엮기에 굉장히
좋은, 어제까지는 900억이었죠. 오늘 지금 오르면서 1000억이 됐는데 900억짜리.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차트의 위치도 굉장히 괜찮고, 날아가기에.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봤는데, 생각보다 약하네요. 생각보다 약하네요. 만약에 얘가 오늘 더 강하게 갔다라면은, 윤석열 대장주로, 추가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오후에도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페넨터와 마찬가지인데, 페넨터는 좀 높았던 지점이 있어요. 페넨터는 이날 테마로 엮였죠. 테마로 엮일 때 얘 위치가 너무 높았죠. 너무 높았던 위치고, 얘는 지금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하방 국면에서 박스 돌파하는 위치라서 강하게 가면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 놈이라고 보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 오늘 푸른저축은행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일단 못했습니다. 휩소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내가 평균 단가 잘 잡느냐에 따라서 기준봉 이후에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놈이고, 그 외에 다른 애들은 다 뭐 꺾였죠. 꺾여서 오늘 시가가 그 미증시 상승으로 시가가 전반적으로 좋으면서 시가가 고가인 종목들이 좀 다수 나온 것 같아요. 비덴트는 좀 그래도 끌어올려 주네요. 다날, 삼성전자 갭 좀 띄우고 빠지고 있고, 코리아센터, 흥국 FMB, 위지트, 자안, 금강철강, 지니틱스. 오늘 제가 좀 따로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 한번 보고 얘기할까요? 우리 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아마 푸른저축은행 안 하셨나 싶은데, 이하나님 비덴트 하셨네요. 비덴트 수익 축하드립니다. 뭐 어차피 비덴트도 뭐 관심 종목이었고 타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부산판만님 비덴트 많이 하셨네. 푸른저축은행 모글리님 하셨네. 어우, 축하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잘 드셨네요. 거의 이거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로커님 오늘 매매 못하셨는데 기존 거 정리하고 축하드립니다. 파세코 잘 모아가셨어요. 잘 모아가셨고 매매 잘 하셨네요. 상민님 원익큐브 하셨네요. 시가 재돌파 시점 잘 보셨네요. 푸른저축 롤리님 하셨는데 타점 없고, 뭐 이 정도. 일단 아침이라서 많이 없네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어제 그 리틀이랑 또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깨어지는 순간들이, 그러니까 깨우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쳐맞는 순간들. 우리가 주식에서 크게 당하는 순간들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내동이죠. 내동 매매가 가장 큽니다. 잦은 매매, 내동 매매, 추격 매수 이런 것들이 특히 단기 매매 포지션들은 굉장히 크게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크게 깨지는 게 저도 자주 당하는 케이스인데,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 어떤 종목에 꽂히는 거. 그거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게 꽂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대응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종목의 어떤 재료든 아니면 그 종목의 어떤 뭐 다른 내용이든 차트든 혹은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내용이든 그 종목에 꽂히고 이거 무조건 간다. 무조건 없는데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원익에 살짝 꽂혔죠. 살짝 꽂혀서 이 구간도 좀 버텼습니다. 이 많이 안 되는데 이 구간도 꽤 내려온 거였었거든요. 제가 시가 베팅을 하고 거의 4%, 5%까지 내려왔잖아요. 이 구간 버티고 요 위에서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꽂힌 느낌이 있죠. 얼마 전에 또 제 친구가 한 명이 재료를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뭐 보유자의 영역이었고 사실상 그 재료가 그렇게 크게 강해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코멘트를 안 했는데 그 친구는 그 재료에 꽂혔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꽂히게 되면은 잘못된
매수, 그다음 잘못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서서히 이제 시장에 계속 남아 계시면서 그러한 종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돌아봐야 돼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혹은 내 그냥 단순한 어떤 판단만으로 무조건 좋다,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기준과 원칙이 아니라 어떤 재료에 이건 너무 강한 거 아닌가라는 거에 너무 깊이 몰입한 건 아닌지 꼭 되돌아보셔야 돼요. 꽂히게 되는 순간 판단이 흐려지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다가 그렇게 꽂히게 되면은 과비중을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비중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부러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동매매, 추격매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정한 어떤 종목군에 내가 꽂혀서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주식들은 우리 같은 단기 매매자 입장에서는 그냥 잠시 스쳐가는 인연인 거죠. 잠시 스쳐가는 인연인 겁니다. 이 사람을 사랑할 필요도 없고 깊이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강한 놈일지언정 나는 먹고 나왔다면은 보내줄 줄도 아셔야 되고,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생각처럼 안 가면 손절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종목에 목매지 마시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장은 좋은데 지금 갭을 띄우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고점에 있는 영역이라서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뭐 굳이 막 들이댈 필요 없어요. 오후장까지 봐서 장이 좀 돌려내고, 아까 제가 지수에서 설명드렸듯이 절반 이상 올라가지고 좋은 시장 만들어내면 그때 돼서 다시 또 보면 되고, 또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면 기준선에 돌파하는 시장, 절반 이상 회복해지는 시장이 되게 되면 우린 또 매매 더 잘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내가 보유해서 저 반등을 다 먹어야지, 내가 보유한 상태에서 기준선 돌파를 해야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